국민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같이 씹어줄 수 있는 요런 어떤 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축구계의 윤석열로 불리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을 문체부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어제 오후 이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감사를 통해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면서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 이사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루어진 것이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다. 그러므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요게 약간 탄핵하고 비슷합니다. 느낌상으로. 일단 방법적인 논으로 따져놓고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이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 사단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부직이나 뭐 공무원들처럼 정부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인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감사 의무는 문체부가 등록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협회장, 그러니까 정몽규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중징계는 뭐냐면 해임이거나 제명,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예요. 이 중에 제일 낮은 게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장의 자격을 정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무자격자가 협회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결정 자체는 좋게 말해서 자격정지 중징계인 거고, 이제 너 그만둬라고 대한체육회에서 권유를 한 거죠. 물론 싫어, 나 그냥 버틸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시에는 이행감사를 추가로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안 그만두고 계속 버티게 하면 왜 이행 안 했느냐고 또 감사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행 감사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축구협회의 법인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가 마지막까지 버틴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축구협회를 만들면 되겠죠.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새로 만들자. 네. 차라리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기존의 연고대 애들이 순번을 정해서 나눠 먹듯이 지금 주로 고대 고대판이지만 판이지. 지금 이제 고대가 독식을 해서 이 판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그냥 서울대 연고대가 나라를 말아먹어! 근데 예전에는 연고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관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든 독식이 문제죠. 모든 권력을 고대 출신이 사그리 싹 씻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분이 심화됐었고 결국은 여기에 그동안 잠자코 있던 체육회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정몽규가 버티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정몽규는 어떻게든 물러나서 또 자기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볼까라고 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게 최선의 선택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제원이가 자기의 시다바리를 그 지역구로 물려준 것처럼. 네, 그래서 정몽규는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겠습니다만 다음 차기 협회에 누가 나설 것인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지에 따라서 일단 어떤 대한축구협회의 존재 폐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대가리만 협회장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협회장이랑 몇 기술이사 똘만 임생이를 비롯한 몇몇 기술이사 이민생. 이임생 아, 이임생. 이민생이 아니고 이임생. 예. 이임생을 비롯한 몇몇 기술위원회 똘마니들이 홍명보를 무리하게 감독에 앉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법이다. 그러니까 2개월 안에 다시 뽑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과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요게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홍명보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지금 다시 새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해요.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정말 끝났어, 이제. 버틴다고 해봐야 1, 2개월이 한도인데, 문제는 내년 월드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예선 중이니까 지금 똘똘한 감독을 빨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 않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당장에 이제 회장이 물러나고 난 상황에서 기술위원회라든지 뭐 선발위원회 자체를 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꾸린다고 한들 우리 그 입맛에 맞는 감독이 이제 뭐 외국인 감독이 됐든 국내 감독이 됐든 과연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큰 문제. 왜냐면 이제 어차피 겨울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감독들은 이미 다 취업했거든요. 놀고 있는 감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아예 이제 그렇게 되면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국가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을 시간 안에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한 어떠한 그 제대로 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시국에는 축구협회 안에서 또는 이제 문체부 주도하에 새로운 감독 교체를 위한 임시 선발위원회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늦은 기간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전이라든지 어떤 팀 구성을 하는데 또는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특별한 조직 내지는 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갖고 홍명보를 2달 안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관심을 받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축구 팬들 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축구 팬이라고 하니까 지금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축구의 어떤 위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겨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잘 풀려가지고 축구협회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윤석열 이 정권도 결과적으로 정리를 잘하고 새로운 국가로 7공화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좀 보게 되는 작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게 도루묵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축구협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와도 기존에 있는 기득권 애들이 얼마나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들을 쓸 것인가. 그렇죠. 예, 이것들을 축구 팬들과 문체부가 꾸준하게 관리하고 지켜보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개혁이 좀 돼야 나머지 산하 스포츠 단체들도 전반적으로 다 개혁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흐름들이 정부 조직이 됐든 아니면 민간 사단법인이 됐든 그동안 일부 기득권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오던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전반적으로 고쳐지는 시초가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정치하고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스템은 정치랑 똑같은 축구계의 윤석열, 정몽규 중징계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